네, 저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탑픽, 미주픽. 네, 9월의 첫 거래일이죠. 오늘도 시장 문을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또 노동절을 맞아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뉴욕 증시가 하루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빼곡한 경제 지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제 밀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9월 첫 주에는 오늘 밤부터 ISM 제조 PMI 그리고 모레 새벽에는 베이지부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인 게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나올 고용 지표 이렇게 계속해서 있고요. 좋네요. 특히나 지난 7월 고용 지표가 네. 엄청 흔들리게 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을 했고 사실 연말 연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고용 지표의 안정성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네.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일 때일수록 저희가 또 냉철한 분석과 또 날카로운 통찰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옥 반장님 파헤치기 전문이시잖아요. 파헤치기 전문인데 저는 이제 파헤치기 전문이자 또 채팅방에 또 군기를 잡는 옥반장이고 또 질문 폭격하는 이제 네.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볼 테고요. 맞습니다. 오늘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제 또 저희와 함께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꿰뚫어 보도록 할게요. 윤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랙콘테코티 대표 윤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쪽 기관을 맡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운용사를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중심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ETF 중심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인사이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저희 파헤치기 전문에 네. 아주 특화되신 윤 대표님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고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또 성함이 네네. 저랑 같은 두 글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얼 네. 외자. 성함이 그러시군요. 네, 저뭐 네, 반갑습니다. 외자 패밀리도 결성을 정이 하면 좀 더 가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이 가서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외자의 약간 정의가 특별함을. 정의가 윤진 대표님과 함께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슈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선물 제가 한번 또 네.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노동절로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이 직전 거래일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마감 상황에서 현대선물지수를 살펴보면요. 먼저 나스닥이죠. 0.71% 하락하면서 지금 23,296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S&P 선물입니다. S&P 선물도 살펴봐야겠죠. 현재 0.54% 하락을 보이면서요. 6,437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장에 이어서 네. 이제 거래일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쵸. 선물에서 지금은 조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든지 시장은 반전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아무래도 휴장이어서 시장 상황은 더 궁금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무엇인가요? 네, 9월. 사실 가을이 오면은 기분은 점점 좋아질 수 있는데 그쵸. 증시나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진한 네. 그런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실 가을 날씨 뭐 모두가 다 좋아하는 날씨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날씨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나 했더니 증시 분위기가 좀 같이 꺾이는 것 같아서 그동안 9월에 좀 얼마나 좀 떨어졌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상당 기간 동안 네. 9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다우나 S&P나 월 평균 1.1%씩 떨어졌고요. 오. 나스닥은 1% 조금 안 되는 0.9% 하락을 하면서 그렇네요. 연중 가장 좋지 않은
월간 수익률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다우존스를 보면 저희가 3.2% 상승을 하면서 2020년 이후 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잖아요. S&P 500이나 뭐 나스닥도 다 모두 올랐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뭔가 9월의 징크스 이게 네. 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가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작년에 선거를 했고요. 네. 올해는 선거가 없고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증시에 있어서 쉬어가는 국면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구석들은 여전히 있겠죠. 경기는 조금 다소 둔화될 수 있어도 연준의 FOMC가 드디어 9월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해 9월 약세장 이 징크스가 재현이 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래 9월에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이유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부분은 이제 1,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최종 3분기에 나오고 나서에 대한 실적 발표가 네.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으로 볼 때 오히려 이제 이 차분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제 FOMC 연준 결정 부분이 9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뭐 네. 중간에 이제 10월이나 11월 중에도 있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 정책 금리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닷플롯을 찍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서 이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더 커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주가 펌핑을 주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제 정책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9월에 사실상 좀 부진한 실적들이 많이 나온다고 짧게 보시면 요약을 돼요. 해보자면은 호재는 이미 지나갔고 네. 악재일지 호재일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좀 올라온다 이런 네, 정확합니다. 네, 말씀이시죠?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언제나 항상 리스크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뭐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만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주가 펌핑이 나오는 거는 어쨌든 연말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는 뭐 이제 1, 2월 이후나 혹은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딱 이제 그 이전 1, 2분기에 네. 대한 실적 발표가 딱 마무리되기까지 딱 그 시점까지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펌핑이 좀 나오는 시점이고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다음 연도 실적을 다 보고 나서 결정하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요 2분기 때는 아니 이 하반기 때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수급으로 들어와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정현준님께서 미주픽 기다렸어요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벌써 생겼네요.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기다렸어요. 저희는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출근하러 안 하면은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제 날씨도 그랬는데. 맞아요. 오늘 또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 허손님께서도 미주픽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창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너무 궁금한 게 사실 근데 9월이 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잖아요. 근데 보통 여름 휴가를 좀 8월에 많이 가잖아요. 네. 놀다 오면은 좀 더 열심히 증시를 하고 좀 더 열심히 뭔가 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반대인가요? 같아요. 어쨌든 놀다 왔다는 건 늘어지나요? 네. 저 놀다 왔다는 거는 네. 직장에서 휴가를 보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직장은 어쨌든 기업이죠. 네. 기업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곳인데 네.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 그럼 사실상 그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렇구나. 이제 직장을 보내주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죠.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이제 휴가도 보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업일이 생각보다 막 20일도 안 되고 이런 월들이 생겨요. 그렇죠. 월차까지 막 하고 나면은 진짜 돈 먹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그 분기에 당장 그 월만 해도 실적이 벌써 좋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업에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실적 혹은 이제 더 주가 펌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대변을 네.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책 당국들이 바로바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7월까지 미 증시가 네. 사실 좋았죠. 근데 사실 네. 상반기에서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까지는 좀 주춤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5월 바닥을 좀 다지면서 6월부터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8월 실적 시즌 뭐 비교적 견조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지만 아주 뭐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단어가 와닿은 게 펌핑인데 네. 펌핑의 힘은 확실히 네. 작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힘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9월의 계절성까지 겹치게 된다라면은 네.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거나 약화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요즘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봐도 상승 탄력이 분명히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도 분명히 3분기에 지금 꺾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주가적인 모멘텀만으로도 드러나고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GDP 대비 이제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네. 부분을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점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수치가 213%를 넘어서 거의 220%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분명히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하이 밸류까지 올라왔다. 네. 그리고 이런 수치를 기억했던 거는 이전에 이제 닷컴 버블 이전 시점 혹은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따지자면 2008년에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 안 네,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게 맞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발로 투자를 한다라고는 전혀 보여지진 않아요. 네,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건 이전에 없던 산업혁명의 일부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AI 산업혁명이 4차 산업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과 상승 여력이 하나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벌써 이제 글로벌 증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네. 각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에 대한 투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그리고 플랫폼적인 장벽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미국이 가장 중앙 시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가장 축적이 세게 쌓이고 있어요. 네. 근데 요 부분이 어쨌든 이제 무작정 계속 쌓일 수는 없고 언젠가 이제 탑이 고점에 왔을 때 다시 이제 낙수 효과처럼 다른 시장으로도 퍼져 나간다는 걸 좀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아, 네네. 아, 혁명이 진짜 현실화된다라면은 네. 미국 증시의 힘은 더 셀 수 그쵸. 있다라고 보여지나 맞아요. 사실 지난주나 지지난주 AI 거품론 네. 샘 올트만이 네. 이제 제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네. 그런 측면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이 증시의 키가 아닐까라고 네.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9월 달은 FOMC가 제일 중요한 정책 이벤트잖아요. 네네. 그쵸. 이게 경기가 너무 좋아도 금리를 못 내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또 금리 안 내렸다고 하면서 금리를 내리지만 주가는 악영향을 받을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겠죠.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세멀트먼 얘기를 살짝 드리면은 세멀트먼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뭐냐면은 본인은 이제 비상장사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투자를 받더라도 상장사들의 투자를 받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주가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자산이 변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이 사실상 경쟁사예요. 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를 다 엔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 엔진들을 출시를 했을 때 본인은 사실상 돈을 벌 수 없고 그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투자금 새로 몰리는 투자금 부분에 있어서도 밸류에이션이 빨리 올라가는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지 사실 장외에 있는 기업한테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오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상 적을 늘리는 개념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샘 올트먼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시점에서 차라리 적들을 좀 더 견제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그들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해주는 게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적인 입장에서의 분석 그쵸.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네. 수 있는 거는 샘 올트먼이 상장사였다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샘 올트먼은 본인은 비상장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하를 똑같이 정책을 진행하더라도 시장 경제가 경조해서 인하하는 경우가 있고 견조하지 않아서 인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자면은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자꾸 뭔가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는 그래도 시장 경제가 좋은 편일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딱 이전에 코로나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가 정말 이제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정말 이제 기업들이 채권 부담이 생길까봐 저 금리를 내려주는 네. 그런 금리 인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굳이 그렇게 세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맞습니다. 왜 굳이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를 하느냐. 네.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와 이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발생하면 거기서도 또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물가잖아요. 네, 그렇죠. 물가인데 시장 물가는 따라오지 않는데 금리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펌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갭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쫓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증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곰곰이님께서 엔비디아 어떡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네. 보면은 프리마켓에서도 엔비디아가 1% 넘게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사실 네. 저희도 이제 AI ETF 형태로 많이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도 뭐 개별주로도 일부 계좌에서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AI ETF들 가장 메인 되는 게 엔비디아다 보니까 그 비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3분기 들어서부터는 2분기 때는 가장 네. 공격적으로 편입했던 기관이었어요. 저희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비율이 높았을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근데 3분기 들어서는 저희가 비중을 상당히 좀 청산하고선 중국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AI 분야가 어쨌든 간에 네. 분명히 좋은 분야고 돈을 더 벌 것도 맞는데 지금의 엔비디아는 사실 미래의 평가 가치만큼도 상당히 선반영이 많이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미증시 자체도 지금 하이밸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추후 어쨌든 인덱스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기축통화국 중에서 그나마 다음 분기에도 계속 오를 수 있는 네. 시장이 어딘가를 좀 봤었고 그다음 그 시장이 가장 이제 메인 되는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좀 많이 옮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셨던 분들은 AI가 재밌고 AI가 혹은 이제 미래 시장을 굉장히 창출할 것 같고 요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텐데 그 AI 시장이 실제로 돈을 어디다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그 해당 네네. 포트폴리오로 좀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르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떨어질 때 좀 불안함이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 측면들이 아마 우리 미주피 가족분들이 네. 오늘 좀 고민이 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조금 고민해서 네. 우리의 일상의 고민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다음 영원한 이슈 숙제죠. 픽이죠? 네, 영원한 숙제. 네. 뭐 내일부터 시작이라는 영원한 아유, 숙제. 뭐 작심삼일을 한 1년에 한 여러 번 하는 것 100번 같아요.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한번 네. 얘기 네네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네.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 네. 마운자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57% 낮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핫해요. 아, 그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라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드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함께하는 게 이제 위고비 처방 받으러 가기 그럼 이거거든요. 스드메 플러스 알파로 예, 위고비가 이제 아. 뭐 한 세트처럼 거의 마냥 패키지처럼 네. 이렇게 위고비가 거의 이제 필수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신 뭐 이제 음. 분들에게. 그래서 뭐 살도 빠지고 뭐 심장도 지켜주고 되게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러다가 좀 노보노디스크가 좀 제약 시장을 좀 완전히 독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네.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워낙 경쟁 업체들이 있고 또 이번 연구 결과가 추적 기간이 짧고 회고적 관찰 데이터에 기반했다라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네. 학계 평가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일라일리죠. 일라일리의 네. 마운자로가 또 국내에 공급이 되면서 위고비 점유율이 살짝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이번 발표 타이밍이 좀 꽤 전략적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경쟁이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것 같은데 마운자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 안정성만 입증이 되면 수요판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어서 네. 기억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쵸. 좀 체크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단순히 뭔가 체력 감량, 체중 감량 이런 거를 넘어서서 좀 심혈관 질환 예방이라던가 다른 좀 장점들, 다른 좀 효과들이 좀 네. 경쟁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네, 대표님. 네. 이거 다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네네. 뭐부터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심장 질환까지 이제 치료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좀 짚어보면 될까요? 근데 일단 시장 자체를 좀 까서 네. 보면은 시장 자체는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해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 성장률이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5%면은 사실 S&P의 평균 상승률 대비해서 거의 5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은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섹터별로 이런 성장률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AGR 기준으로 얼마나 좀 빠르냐를 비교를 해보면은 AI 시장 칩셋 분야가 평균 성장률이 이제 36% 정도 되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요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이제 2배 가량으로 단기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긴 하죠. 비만 치료제 이쪽이요? 네네, 네 맞습니다. 70% 정도가 되나요? 네네, 75%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어마무시하네요. 네, 굉장히 빠른 성장세긴 한데, 근데 물론 이제 고점으로 볼 때는 매출적인 고점이 당연히 AI보다는 낮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예. 거는 이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시장 내부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위고비가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홍보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그러네요. 펌핑을 많이 겪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1위의 자리를 지켰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능으로 좀 까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일라이릴리가 실질 이제 지방 감량 수율로 볼 때 한 22% 정도의 수율을 보이게 되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 사실상 수치로 볼 때 굉장히 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네요. 아, 중요하죠, 이게. 네, 근데 이제 사실 지방 감량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이성적인 범위거든요. 무슨 돈 이렇게 살을 감성으로 빼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더 내 투자비 대비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일라일리가 성장률이 훨씬 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기 매출이 거의 뭐 300% 가량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300%요? 네네네. 와.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해당 부문만 나온 거예요. 네, 전체 매출이 아니고요. 해당 이 주사 투여제에 대해서만 지방 네. 치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평균 성장, 이 시장 성장률 그대로를 따라서 지금 74%에서 79% 사이 정도,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시장 성장하는 대로 노보노디스크는 가고 있는 거고 게임 체인징을 해나가고 있는 건 오히려 일라일리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라일리가 조금 더 지금 상승세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 들어오는 프로덕트들도 어쨌든 마운자로도 이전보다 조금 더 개선한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이제 일라일리가 점점 더 점유율이 높아져 갈 거고 사실 어쨌든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노보노디스크보다도 이제 일라일리가 네. 상위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 사실 이제 원탑 헬스케어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고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일라일리가 뭐 확실히 1위를 잡고 있고 노보노디스크가 뭐 정말 프로덕트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은 네. 밀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일리 그렇구나. 기억해야겠는데.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네. 확실히 비만 치료제가 요즘 핫한 게 저희 채팅방에서도 저희가 이거 얘기하자마자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지민 님께서 올해 저 위고비로 감량 성공하셨다고 오, 또 말씀해 지민 주시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좋다니까 위고비는 가격이 내려가길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해 주셨고 네네. 20kg 넘게 감량을 해 주셨대요. 김지민 와, 님께서.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또 OJJ 옐로님께서도 위고비 맞아야겠다고 다이어트 실패하셨다고 아. 혼자가 아니에요. 네, 아직 저희와 1년 중에 함께 하세요. 4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마운자로도 처방된다고 해서 위고비, 마운자로 어떤 걸 할지 고민이 된다고 또 해주셨는데 신월 팀장님 주변에는 좀 있으실까요? 위고비 사용해본 분들? 저희 아무래도 네.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중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압박감이 좀 심하거든요. 네, 그 주변에 당연히 계시고요. 아,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게 위고비로 하다가 처음에는 하긴 하는데 네. 금액적인 부담감을 조금 느껴서 맞아요. 그 어플을 통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찾아가더라고요. 약국 가격 비교해서 맞아요. 그래서 찾아가다 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좀 하다 보면은 누적된 금액이 좀 부담이 되는지 빨리 이게 잽바운드가 나오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네. 많이 혹시 들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한 달에 해서 한 80만 원 정도 네, 나오지 그러니까 않나요? 한 번에 보통 10 네. 후반에서 20 초반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걸 네. 들었어요. 그래서 예.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확실히 좀 노보노디스크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일라이 릴리가 좀 치고 오는 부분들 확인이 됐는데 노보 노디스크가 좀 주가가 좀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노보 노디스크 입장에서도 이제 점유율 비중 부분이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고려되는 부분이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아까 프로덕트의 어떤 경쟁률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건데,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일라일리는 워낙 이제 기존의 제약사로서 갖고 있던 라이센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제 성장률을 먹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투자자들이란 존재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보 노디스크는 압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의 비중이 워낙 높은 기업이고, 일라일리는 정말 이제 그 많은 사업부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일라일리의 주가 탄력도가 오히려 노보 노디스크보다는 상승기 때는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방어 시즌이 됐을 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일라일리가 방어주 수혜를 받아서 좀 더 상승률이 도드라질 수 있고, 네네. 오히려 시장 성장 국면으로 갈 때는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 탄력들이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과 범용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비교하면 좋을까요? 네, 약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 비만 치료제 시장 하면은 노보, 저희가 얘기한 노보, 릴리 이렇게 두 네. 개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또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네. 국내에서도 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 비만 치료제의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 중에 주목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좀 안 좋게 보긴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기업들 중에 뭐 팜스빌 같은 기업도 있고 뭐 몇 가지 기업들이 있긴 해요. 근데 네. 이제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술성 수준을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성 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위고비나 일라이릴리에 대응할 만한 그런 주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프로덕트 출시를 네.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의 성분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부분이 호르몬에 대한 조절을 하는 그런 약물적인 투여, 이 부분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호르몬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 RNA나 DNA에 대한 조작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더욱 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유전자 공학이나 혹은 이제 호르몬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네.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통제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혈중 뭐 콜레스테롤 감량이나 그다음에 지방 감량에 대해서 부분적인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긴 했는데, 이 제품들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지방에 대한 흡수율 정도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위고비나 이제 일라일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식욕 자체의 호르몬을 네. 통제하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식욕이 없대요. 사실 이게 가장 메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네.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맞고선 살이 빠졌다, 이전에 다른 어떤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살이 안 빠졌는데 이걸 통해서 살이 빠졌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실 몰래 다 드셨던 겁니다. 네. 원래 다 드셨던 게 맞아요. 찔리는데요? 네.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 운동 많이 했다, 이전 대비 네. 아, 이렇게 너무 했다라고 팩트 하지만 폭격기예요, 대표님. 그분들은 사실상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나 이 노보노디스크의 주사 치료제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먹고 싶은 욕구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좀 그쵸.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전과의 차이점인데, 흡수율에 대한 통제는 국내 업체들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식욕 자체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네.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여기다 뭐 인슐린에 대한 통제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있지만 뭐 가장 메인되는 부분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약에도 그런 거 식욕 억제하는 거 있지 않았나? 그렇죠. 뭐 식욕 억제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왔죠. 왜냐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식욕을 참는 거잖아요. 뭐 맞아. 저도 너무나 알고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네.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또 보면은 여기 지금 김지민님께서 안 네. 먹는데 살찌는 사람은 없다고, 역시
T 윤진이 형이라고. T 윤진이 형 아까부터 T 윤진이 형이라고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다른 방송할 때 네네. 팬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T로 네. 유명하신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사원티. 웃음기 하나 없이 네. 바로 팩폭을 하셔가지고 빵! 저 찔렸습니다. 매우 찔렸습니다. 그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찔려요. 팩폭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그만큼 더 시원하게 저희가 분석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또 질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픽 가족분들 많은 네. 얘기들 나눠주시면은 그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저처럼 좀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너무나 궁금한데 네. 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탑 10을 뭐 거의 지침서처럼 참고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매일 그걸 보고 어떤 거를 많이 팔고 샀을까 뭐 이런 얘기를 보거든요.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혼자서 다른 거 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선택한 미국 주식 톱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권 보면은 뭐 늘 보이는 거죠. 엔비디아, 뭐 네. 펠런티어, 테슬라 등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7위에 알파벳이 보이고 있네요. 네, 알파벳 올라왔습니다. 네.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음. 전반적으로 알리바바 AI 칩 그 개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지금도 지금 장 전에 그런 모습들인데 알파벳만 좀 이런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좀 얘기 드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각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AI 엔진에서도 1위를 하고 있진 않고 음. 데이터 센터에서도 3위고 그다음에 본인들 칩셋에서도 사실 엔비디아에 밀려가지고 칩셋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잘 까서 보면은 이 네. 친구들이 엔진부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칩셋에 대한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아. 기업이긴 합니다. 현재 이제 상용화된 프로덕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알파벳이 사실상 그런 여력들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세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육각형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뭐냐면은 이전에 사실 알파고나 이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딥마인드나 굉장히 어떤 AI에 대한 선두주자다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셌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LLM 시장으로 와가지고는 그 이미지를 확 잃어버린 게 맞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알파고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게임 이론에 대해서 집중 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연구를 많이 해왔었어요. 네.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네. 지적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기술력이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네. 이 세계관을 이제 세 개로 늘렸어야 되는데 그 행보가 굉장히 늦어진 게 확실히 아.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나 이런 것까지 출시를 하면서 게임들 각 이제 정해진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규칙이 룰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플레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제 빅데이터인 글로벌로 게임을 확장시켰을 때는 그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못하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시장을 많이 상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거 가치를 좀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구글이 잃어버리고 반대로 이제 AI 대표 주자인 챗GPT가 가져간 이 광고 효과가 한 6조 정도 된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가량의 어떤 AI 시장에서의 초기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그 네. 밸류에이션을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실여력이나 그동안에 했던 투자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자체 데이터 센터 내부에다가 본인들 칩셋을 다 깔아놓은 유일한 이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여력 자체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러면 뭐 이런 말씀이 3Q도 좀 긍정적이라고 들리는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게 좀 뭔가 받쳐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좀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컨텐츠가 제일 부족한 기업이 지금 구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컨텐츠가 제일 부족합니다. 깔아는 놨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갖췄는데 네. 사람들이 쓸 만한 컨텐츠가 너무 자체가 부족한 부족하다. 상태예요. 네.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걸 좀 파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GPT 기준으로 봤을 때 지브리 이제 이미지 만들기 다 유행한 엄청 걸로 유행했잖아요, 돌았었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알고
정말 이제 동네 아주머님들도 알고 할 맞아요. 만큼 다 알고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웬만한 이제 카페에서 딱 앉아 있으면 아주머니 4명만 계셔도 다 이제 GPT 얘기는 하시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아세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20대 중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제미나이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제미나이를 기준으로 유행을 시킨 게 지금 사실상 거의 전무예요. 전무하고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그냥 검색의 배경용, 그러니까 검색의 보조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클라우드 내부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내부의 코딩 서포트용 이렇게 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성능 자체가 막 이렇게 도드라질 만큼 눈에 띄는 성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어느 분야에서도 구글의 컨텐츠를 써야만이 여기서 뭔가 네. 이미지에 혹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지셔닝 되는 것이 약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제 좀 포지셔닝이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는 있는데 뭘까요? 유튜브 기반으로 사실상 학습을 많이 시켜왔던 배우3. 그러니까 영상 제작에 대한 배우3. 부분. 여기서만큼은 GPT를 확실히 압도하고 있고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네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사실 접근성으로 따졌을 때 네. 구글 안드로이드도 갖고 있고 구글 크롬도 요즘 안 쓰시는 분이 없고 그럴 네. 정도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데 그런 면 대비해서는 본인의 AI를 강조하거나 이들에게 영업하는 행위는 거의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면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알파벳 얘기도 해봤고요. 매수상이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3위에 저희 피디님이 또 물려있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었죠. AMD가 또 자리를 하고 있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화이팅 올라왔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난주에 금요일 날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한 코어 위브도 16위에 또 네.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코어웨이브가 네. 좀 상당폭 올라왔네요. 네. 여기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맞아요. 상승폭이 좀 높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코어웨이브는 AI 인프라 기업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주가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 좀 포트의 좀 비중을 늘리자 이런 견해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120불 가까이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배경들은 있을까요? 사실 어쨌든 이제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사실 양육하고 있는 약간 장자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네. 또 이제 사적인 또 네, 면들.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명확히 있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인프라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의 투자를 진행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쨌든 데이터 센터 전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출을 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칩셋 자체가 본인들 걸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랜선도 본인들과 연관된 제품들을 쓰도록 하고 혹은 이제 뭐 쿨링 제품들도 본인들과 연관된 제품들을 쓰도록 하고 그 데이터 센터 전반에 대해서도 다 쓰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실상 약간의 좀 갑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어웨이브를 통해 가지고 매출화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에 대한 지분들을 보유해 온 걸로 보여지고요. 예. 갑의 입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독점이나 과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더 높기 그쵸. 때문에 매출과 이익 창출 능력이 좀 더 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전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약간 이제 윈도우가 처음 깔릴 때 우리 PC들에 윈도우가 깔릴 때 자동적으로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을 끼워서 팔고 맞아요. 혹은 네네. 이제 오피스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팔고 네. 혹은 이제 그 외에 어떤 칩셋과의 범용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어떤 기준과 맞는 제품들을 쓸 것을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말이 권고지 독과점 기업이 권고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네. 우리한테 맞춰라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규제됐었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네. 독과점 규제 때문에 그때 막 그 빌 게이츠 한번 뭐 케이크도 맞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도 매출을 끌어줄 수 있는 그냥 위에 아빠 같은 존재가 있다.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적인 부분들은 일정 수준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고 이후에도 성장세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팅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주 사업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엔비디아는 살짝 위기가 있는 게 엔비디아 칩셋 외에도 지금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알리바바는 유명해졌지만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도 다 칩셋들을 보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다 후단에서 칩셋들을 세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셋은 추후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사실상 클라우드들이 수주를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됐을 때도 코어웨이브는 데이터 센터 세팅을 위한 수주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네. 특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매수 상위 탑10 보면서 또 뭐 코어웨이브, 알파벳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어서 또 세 번째 이슈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무엇이죠? 네, AMD입니다. AMD. 네, 지금 주가 하락세가 좀 그런데요. 피디님 난리 났어요. 네, 뭐 결론은 주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요건데요. 네, 한번 맞아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월가 예상 뛰어넘는 매출 그리고 EPS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52주 최고가에서 12.9%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대감이 좀 너무 컸던 걸까요? 최근 한 보름 정도가 이런 흐름이 극적으로 나타났었는데 네. 3개월 동안 주가는 약 44% 급등을 했고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세에 대한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여전히 좀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서 AMD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분들은 AMD 평균 목표 주가를 189달러 정도로 제시하면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약 16%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가 하락은 단기 조정일 뿐이고 또 반도체 시장의 두 거인이잖아요. 엔비디아와 네. AMD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지겠는데 이쯤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PD 형 난리 난 채로 발견. 네, 우리 김지민님께서 이렇게 속보를 해주셨고요. OJJ 옐로님께서 뭐든 2등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압도적 1등이 있을 때는 더욱더 1등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사실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좀 멈칫하셨어요. 아까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막 이건희 회장님도 뭐 1등을 해야 이제 이익이나 모든 것이나 시장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증가할 수 있다. 네. 1등이 이제 테이크 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분야에서의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익률에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판관비나 이런 분들 고려했을 때 하나 팔았을 때 75%가량이 네. 이익률로 남는 사실상 그런 칩셋이거든요. 그냥 단순 제조 단가 말고 판관비 다 합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히 많은 이익이나 매출들을 테이킹하는 건 맞아요. 근데 AMD의 포지션은 그동안에 좀 애매하긴 했는데 GPU에서도 사실 졌었죠. AMD가 원래는 사실 엔비디아보다 설립일도 훨씬 빨랐고, 그럼요. 지금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AMD에서의 오히려 경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엔비디아를 설립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AMD가 더 빨랐어야 되는데 약간 좀 IBM 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IBM과 인텔 트랙을 살짝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X86 엑스텍처, 크리텍처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ARM 크리텍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과거에 연구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던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런 제품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선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AI 칩셋에다가 자꾸 녹여 넣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가장 보여줬던 게 어쨌든 이 아키텍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CPU를 변형시켜서 또 AI 칩셋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왔는데 지금 가장 애매해진 게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칩셋을 되게 빨리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요. 중저가 시장이라는 포지셔닝이 좀 사라지는 모양새가 강해지거든요. 네. 중저가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정말 남들보다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그 포지셔닝을 정말 물리적으로도 계속 장기 유지를 할 수 있어야만 이 시장에서 저 친구들이 돈을 먹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테슬라가 있고 포드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포드한테 높은 주가를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가 안 되죠. 네. 테슬라는 어쨌든 1등을 했으니까 뭐 그 친구는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하겠지만 첫방에서 테슬라랑 비아디를 비교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테슬라도 지금 네.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이끌어도 이거를 역전시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네요. 생산 단가라는 부분은 정말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완전히 로봇화가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역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한테 이 시장을 뺏길 수 있어도 AMD가 엔비디아한테서 저 점유율을 뺏어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강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거 중에서 네. 중저가 시장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없어지는 걸 중국 업체들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렇죠. 미국 업체들이 가져갈 중저가 시장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럼 AMD가 설 자리가 없다. 그쵸. 네, 맞습니다. 이런 뜻이. 아예 미국 업체들이라면 하이엔드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 시장을 먹거나 이렇게 둘로 나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볼 때 AMD는 어쨌든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자가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있고 창업자가 아닌 인물이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있어요. 근데 AMD는 그렇지 않은 기업이죠. 분명히 뭐 리사수 CEO 같은 경우는 뛰어난 인물이지만 네. 창업자가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 CEO의 인사이트에 녹아 있고 상승률로 다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 AI의 입지를 잃어버렸던 게 레리 페이지나 이런 CEO들이 사실상 CEO의 자리를 놓고선 이 사회로 빠져나가면서부터 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지금 AMD한테도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점 매수 전략이 있나요? AMD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저는 아까 나왔던 거랑 좀 비교를 드리면은 사실 뭐 알파벳이나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 상승 여력이 있지만 AMD는 이들보다는 확실히 못하다고 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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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는 AMD가 제가 인텔 CPU를 처음 알게 되었었던 네. 90년대 때도 네네네. AMD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AMD의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존속과는 무관하게 네. 지금 이 빅테크 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경쟁력이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일수록 이 네. 창립 연도가 길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창립 연도가 길면 길수록 그 내부에서 이제 좀 먹거나 혹은 네. 이제 어떤 의견에 대한 적극적 PR을 막는 계층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빅테크 기업, 특히 이제 초 하이엔드의 제품들을 출시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쥐약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신규 프로덕트 이제 출시를 할 때 네. 일부러 회사 본사에서 분사해서 따로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R&D를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이 기업들 자체가 규모가 커지면은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다 느려집니다. 네. 근데 이런 초격차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 관료제 같은 느낌. 아,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아. 맞습니다. 주가에는 아주 지약이군요. 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9월 첫 시장 날이잖아요. 네. 좀 9월 첫날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또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추천드리는 게 현재 이제 기축통화국 내부에서 AI를 연구를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존재하는 주요 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국가들은 밸류에이션을 아직 그렇게 하이로 갖고 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로 자금을 부분적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다 빼란 소리는 아니에요. 네. 미국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런 국가들에서 투자를 했을 때 생각보다 고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탁탁 터질 때 네.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방어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또 거둘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미국 하나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요국들로 좀 나눠서 메인 밸류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볼 때가 됐다.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네. 딱 그 말씀드렸던 주요국에 쌓이고 나서 이게 무너질 때 낙수 효과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민님께서 1등인데 반독점이 안 걸리는 좀 애매한 1등이 제일 좋긴 하다 이런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애매한 근데 1등? 네. 엔비디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약간 독과점이잖아요. 네. 이 독과점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빨리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아, 그래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지민님 PD형 B상 나왔고요. 그리고 네. OJJ 옐로님께서 원래 AMD 준비한 게 이 방향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중국 증시 요즘 좋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요즘 이제 뭐 CSI 300이나 이제 주요
사실 50개 스타 50 같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목이 받게 된 게 사실 가장 큰 계기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칩셋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첫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 칩셋을 수입 안 하겠다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그럼 뭔가 대안이 있나? 라는 식의 지금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중국 자체적인 생산 여력도 분명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의 주가 탄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팹리스와 파운더리 전부 다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힘들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이제 2년 내로는 상용화 프로덕트는 충분히 출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극이 조금은 존재하겠죠. 근데 그 간극이란 것은 결국에는 지금도 사실 미국의 주요 칩셋들을 사실상 우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은 그런 식으로 메꿀 예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기술주부터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네. 소비주로 좀 퍼져나가는 모습들 그쵸. 나오면서 네. 순환매 구도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딥시크 같은 충격이 좀 더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딥시크는 엔진 분야에서만 나왔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 분야, 그다음에 칩셋 분야 전부 다 좀 퍼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 저희와 함께 미주픽 함께 하셨는데 정말 이 T 윤진 형답게 이 별명에 걸맞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표님? 일단은 텐션감이 약간 좀 높아가지고 따라오셔야 돼요, 네. 대표님. 따라와 주세요. 네. T는 유지하시되 네. 저희 F 어떻게 되시죠, MBTI가 팀장님? 저 F. F죠. 네. F와 T 때문에 저희 F의 두 텐션을 분다 살짝 F시군요. 네, 함께 파이팅 해주세요. 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반대는 잘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T들끼리만 있으면은 이제 네. 시청률이 떨어지죠. 아니에요. 또 네. 저희 T 같은 분들이 또 주식 잘한다는 얘기도 한 명 들리더라고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딱 저희 대표님 있으시니까 저희가 F 역할을 그렇죠, 맡을 테니까 네. T 역할을 네. 톡톡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 같이 계속 주가 종목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는 MBTI로 훈훈하게 MBTI로 하나가 되는 네. 뮤직픽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7시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